저는 이제 박정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2번을 놀랐는데요. 일단 합격하고 좀 놀랬고, 다음번에 합격자 수를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저기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앞자리, 저 자리가 제 고정 자리였는데, 오늘 어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그 암기법, 모의 레벨 2는 이제 암기법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암기법을 만들고 저녁을 먹고 이제 제가 항상 저희 아파트 내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그 저녁 공부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전화하신 분이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찬문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작년 10월 23일에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지금도 우리 김 대리님한테 참 고마운 게, 저는 지방에서 KTX를 타고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학원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그 학원에서 저도 이제 조금은 그런 직업이 현장에 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조금 요령도 있고 조금 그런 좀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도 듣고 그런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전혀 요령을 부리지 말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자,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숙제 다 하고, 예, 용어 노트, 용어 서브, 소설 서브, 장판지는 거의 외웠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을 3개월 만에 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시험 본 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정규반 수업을 우리 6주 정도 받다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수업을 받았거든요. 수업을 받으면서 특강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이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도 55점은 넘겨야만이 어느 정도 자기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간 장판지 외우고, 우리 박찬문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판지는 거의 외웠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소수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판지하고 용어로만 가서 시험을 봤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합격은 바라지 않았는데, 그래 첫 번째 시험 보고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58.7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맞구나. 우리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 가면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 반을 들어왔는데, 저도 모의고사 이제 혹시 몇 주차 다니셨습니까? 모의고사 지금 레벨 1? 오늘 첫 시간입니까? 3주차입니까?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도 이제 1월 30일 날 시험을 보고 제가 3월 초에 발표를 하고 그 뒤부터 이제 모의고사 반을 제가 나온 것 같은데, 시험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와서. 하고 나서 보는 게. 그래서 첫 시험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첫 시험 용어를 봤는데 거의 못 썼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오니까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시간이 막차를 타면 소설 한 문제는 못 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풀고 집에 가서 우리 박찬문 교수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또 박찬문 교수님 친절하게 또 첨삭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제가 모의고사 반에서 좀 도움이 됐던 걸 좀 말씀드리면, 첫 시험에 제가 이렇게 학원 시험을 망치니까 제가 본 시험은 기분이 좋았는데 학원에서 보는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 시험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박찬문 교수님께서 매주 이렇게 걸어주시잖아요. 그 주에 시험 본 그 답안. 저는 처음에 그 답안을 너무 잘 썼길래 이건 우리 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학원에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DB화 해놓은 걸 올린 것일 거다 했는데, 제가 두 번째에도 제 답안이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콘크리트 이음? 시공이음이 걸려있는데 제 글씨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잘 써 있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시공이음이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뒤쪽에 그 모의고사 답안지
찾는데 보니까 그게 제 답안이더라고요. 그때 좀 자신감을 갖고 거의 매주 학원 스케줄을 맞춰서, 모의고사 스케줄을 맞춰서 정말 열심히 그 숙제를 했습니다.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여서 꼭 보면 중간에 우리 교수님 수업만 받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장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꼭 시험을 봐야 돼요. 설사 모르면 그 공정에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적어 놓더라도 꼭 쓰는 연습을 해서 그 쓰는 연습이 어디까지 가면 시험장까지 가더라. 예, 제가 지금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운 좋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쌓였던 그 트레이닝이 시험장에서 쓰는데 정말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께서도 그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그 공부 중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는 이제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 게 힘들었는데 학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었던 거. 그렇지만은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다른 데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었다, 그런 게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점수가 고득점이었다면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혹시 도움이 된다면 몇 가지만, 딱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나만의 그 모의 레벨 2에서는 지금 우리 암기법을 나눠주잖아요. 레벨 2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어제 그 마감공사 그 키워드를 제가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할 때 저도 숙제를 처음에는 열심히 나만의 걸 만들어보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가요? 혹시 한 문제 숙제 만드는데 지금 한 13문제, 14문제 하지 않아요? 레벨 1에서? 한 문제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데 그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더라.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점수를 보니까 각 그 점수별로 보니까요. 제가 사실은 나만의 셀프 그 채점을 해봤는데 3, 4교시가 많이 나오고 1, 2교시가 낮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 4교시 겨우 넘었잖아요. 2교시 188점, 이제 가장 높은 점수였잖아요. 왜 3, 4교시가 제가 높게 봤냐면 숙제한 게 그대로 난 4문제가 3, 4교시에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3교시에 결로, 부력, 그리고 4교시에 그 계측 관리하고 타일. 그 우리 그림도에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정말 그건 그대로 썼거든요. 그대로 썼는데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좀 놀란 게 3교시에 그 철근 이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장판지에다가 따로 철근 이음을 기계식 이음과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아서 딱 보니까 문제가 기계식 이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뭔가 함정이 있다 했는데 제가 용접 이음만큼은 기계식 이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용접 이음만 빼고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것은 내가 그 예상 문제, 우리 기출 문제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물어봤길래 우리 이제 모의고사 때 항상 우리 박찬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것만 그림이 아니라 다이아그램도 그림이고 표도 그림이다. 그리고 항상 채점을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기계식 이음을 몰랐기 때문에 가스 앞접부터 다 넣었어요. 가스 앞접부터 넣고 그림을 전혀 그 문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표로 그렸어요. 자, 기계식 이음, 이번에 철근의 기계식 이음 대제목 잡고 첫 번째 1 아이템으로 가스 앞접, 장단점이잖아요. 표로 이렇게 장단점을 만들었습니다. 장단점. 대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장점, 단점을 적었는데 장점, 단점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 뭐 나사이음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접합 북력이 확실하다. 뭐 단점에 몇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썼거든요. 그림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한 21분 만에 풀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2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3교시에 제가 정말 그냥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부력과 결론은 엑스트라에 TDR까지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 TDR 온도 차이 비율까지. 근데 결론은 그냥 뭐 한 6점? 뭐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4교시에 그 계측관리 있잖아요. 계측관리는 제가 숙제를 하면서 책대로 안 왔어요. 그것은 만들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측관리도 계측 항목이었지 않습니까? 계측 항목을 12개잖아요. 12칸. 13칸 들었죠? 여기 항목, 계측기기. 그냥 하고 여기다가 항목, 뭐, 지중 기울기, 뭐 이렇게만 쓰고 12개를 그냥 표로만 만들었어요. 표로만. 그리고 뒤에 이제 설치시 주의사항 때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첫 번째로 설치 위치 준수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51점.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숙제할 때 기본 그림 도예를 기본으로 하시되 똑같이 하면 누구나 그 책을 보니까 똑같은 답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 점수 정도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45점에서 약 48점, 50점을 맞으려면 조금 나만의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혹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는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비빔밥. 그건 꼭 명심해서 각 콘크리트면 나만이 좀 알고 있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뭐 공식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넣으려는 연습을. 또 재밌는 게 그 철근 이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시험 보고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음이면 당연히 엑스트라에 첫 번째 이음 위치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러잖아요. 이음 위치를 내야 되고, 혹시 뒤에 마지막에 또 엑스트라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이음시 주의사항. 그러면 정확히 논지가 맞잖아요. 그건 제가 급하게 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기계식 이음을 물어봤는데 겹치미음 길이 있잖아요. 우리 좀 어려운 일산에 가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0.24 FDI. 그걸 엑스트라 넣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철근 문제만 나오면 난 꼭 이걸 쓰겠다라는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밴딩 마진. 밴딩 마진 그 그림과 공식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엑스트라를 넣었는데 내가 이걸 굉장히 후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본 그하고는 전혀 틀리게 지금 답을 작성한 건데 이게 좀 52점이 나와가지고 합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빔밥, 내가 알고 있는 좀 고급스러운 거, 남들이 좀 쓰지 못한 걸 꼭 준비하셨다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합격하고 나니까 오늘 또 면접 오래되지 않는데 뭐 기쁨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의고사 때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그 앞전 시험 본 거 답안을 내가 꼭 걸겠다. 그 일념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고 기분이 괜찮습니다. 걸리고 저는 마지막 기차터 내려가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 시스템대로만 따라가시면 분명히 저 같은 경우도 뭐 현장 경험도 없는데 합격했는데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서없이 뭐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의 레벨 1만 맞추고 시험을 봤죠. 시험 보고 이제 레벨 2 갔는데, 그 숙제가 뭐 어떤 숙제 다 힘들지만 저는
이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더라고요. 영어 서브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영어 서브 양은 많았죠. 힘들지 않았는데 이 모의고사 레벨 1의 그 중요 문제 숙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면 그 문제를 만들 때마다 항상 장판지를 앞에다 우리 그 책 이렇게 뭐라 하죠? 독서대에다 장판지를 세워놓고 작성을 할 때 우리 장판지만 가지면 좀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템 안에 설명을 어떻게 넣을까? 그리고 그 장판지에 좀 부족한 것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숙제를 하면서 이건 장판지의 해설판이다. 그리고 업장판지다. 시험 때 여기에 있는 내가 만들었던 그림들, 여기 넣었던 공식들을 연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거의 외웠습니다. 거의 외웠기 때문에 이 3교시, 4교시 그 네 문제는 거의 진짜 제 숙제 한과 똑같이 썼어요. 저 계측관리만 빼고. 그런데 숙제를 책 위주로만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책만 보고 그냥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그림 도이체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혹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지침서. 전 지침서 사가지고 한 번 남은 어제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지침서 안 봤습니다. 사놓기만 하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고급진 용어들. 그런 그 명사화해서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고급진 용어가 있어서 아, 저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는데. 네. 그래서 거의 외웠습니다. 근데 외우되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외웠으면 네, 시간 전략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